우리 아이가 영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으면 제가 우리 아이가 영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영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으면 저는 여쭤봐요. 저는 여쭤보는 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되게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서울대형 인재로 기르고 싶으냐? 카이스트형 인재로 기르고 싶으냐?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뭐 요즘에 이제 의대가 하도 열풍이라 이런 말이 조금 희석됐을 수 있지만, 우리 적어도 이제 제 세대, 부모님 세대는 다 알아듣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를 뭘 해도 무난하게 잘하고 이 정말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다양한 전공과 섞여 있으면서 뭔가 두루두루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더 갖춘 아이로 길러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수학이나 과학, 어떤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아이로 길러주는 데 포커스를 둘 것이냐라고 저는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저는 서울대형 인재를 기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얘가 수학을 좀 잘하네,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수학을 막 쫙 끌어가지고 다 같이 KMO에 나가서 상을 타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면서도 이 주위의 분위기나 어떤 정해진 코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잘해. 그러면 옆에서 걔를 왜 내버려둬?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한 과목 이제 막 계속 몰빵 시키는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지양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의 어떤 철학과 아이가 정말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특출나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분야가 정말 특출나고 아이가 여기는 아무리 시켜도 정말 지치 않는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어떻게 권하는 주의냐면, 이 아이는 수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고생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에 남들이 써야 되는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인성, 다른 정말 회복 탄력성, 과제 집착력, 그 다음에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데 더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가 싫어할 만한 과목과 친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학이 싫어할 것 같아 얘는, 아니면 얘는 암기 과목을 정말 싫어할 것 같거나, 아니면 정말 역사 같은 걸 얘는 정말 되게 관심이 없어해. 그런 과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조금 더 친해지도록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시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게 저의 좀 지론, 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제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제 채널에 나오신 그 영재교육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송영진 교수님이랑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영재다. 근데 갑자기 이게 우리 아이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영재성 발견,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영재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다가 이렇게 뭔가 확증을 하게 되거나 누군가의 인증을 받는 거지, 영재인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영재 확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흥분하지 않는 거다. 네, 흥분하지 않는 거고, 그거를 차분하게 어떤 분은 진정하라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진정해라. 네, 그리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차분하게 고민하시는 거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영재라고? 그럼 어떻게 되지? 오늘 영재원 보내야 되나? 영재 센터 가봐야 되나? 이거 시켜야 되나? 내가 너무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나?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눈빛을 애들도 알아요. 갑자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검사받고 막 이런 소견들을 듣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저는 만약에 이 정말 지향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모님의 일단 1차 목표가 입시, 대입이라는 전제 하에 좀 진정하시고 어떤 로드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정말 어떤 쪽으로 막 끌어주거나 막 이렇게 막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을 때 더 훌륭한 아이들과 만나려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 아이냐, 또 우리 아이가 전반적인 능력이 우수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잘하는 스타일의 영재인데 지금 두각을 보인 과목이 수학이라고 해서 일로 와, 수학, 넌 수학 쫙 이렇게 끌어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시고 침착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례들을 좀 공부해 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많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영재임을 인식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게 모먼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먼트가 있지는 않는데 인증을 받죠.
보통 이제 웩슬러 검사 같은 걸 받으셔가지고 설마 했던 걸 인증을 딱 받거나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딱 듣고 아 맞구나 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경우에 이제 뭔가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면 그렇게 해서 영재 센터나 어떤 영재 아이들의 모임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이야기 또 이제 거기에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저는 이제 권하는 거죠. 영재인 아이들은 모두 성적이 높나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다 예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 수학이나 뭐 과학 이 한쪽 방향으로 몰빵된 영재들은 부모님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재 아이들 중에 이제 고집센 애들 많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꽂혔어. 꽂히면 이제 뭐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아까 소개 안 했지만 그 친구도 처음에 80점대였는데 제가 누가 봐도 영재거든요. 근데 80점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성적이 한 6점 몇 점을 올라가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같이 함께 했는데 그 아이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가정 기술을 내가 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아니 엄마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그러는데 영어 문법 같은 건 필요 없대. 근데 왜 영어를 잘해야 돼? 근데 걔는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데 막 2개씩 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시기에는 정말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영재 아이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똑똑하다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특히 경쟁심 있는 아이들이 야 똑똑하고 경쟁심이 있으니까 얘는 뭘 해도 잘하겠다고 하지만 경쟁심 있는 아이들이 가지는 약간의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쟁에서 지는 건 안 하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 지는 버릇 그 다음에 뭔가 도전하는 버릇을 우리가 잘 알려주지 않으면 영재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가 자신 없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하찮게 생각하거나 안 해, 난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거나 또 괜히 도전했다가 물론 아이들이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내가 쓸데없이 도전했다가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잘 못하네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사실은 전 내심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너 솔직히 내가 봤을 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어때? 라고 하면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케어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저는 있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잘하던 영재가 그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많죠.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수학이나 과학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경시대회 코스로 이렇게 쭉 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가면 이게 그냥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가 되게 창의력이 있고 수학에 대해 생각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저는 이제 사실 경시대회 코스가 아니었는데 경시대를 가면 거기서부터는 또 암기고 이제 어떤 유형이고 이제 반복 훈련이고 사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보니까 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꼭 포기라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수학을 잘하는 것과 경시대회는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갔다가 온 친구들이 약간 놔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면서 막 미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있습니다. 있고 이럴 때 나는 수학이 재밌지만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는 관심이 없어. 또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